안녕하세요, 리튼제로입니다. 자, 오늘 배워볼 프로그램은 바로 파일 자동 분류 프로그램입니다. 스캔 파일이나 사진 파일 같은 알아서 생성되는 파일들은 보통 한 폴더에 몇백 또는 몇천 개씩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파일을 날짜별 폴더로 분류하고 마지막엔 각 폴더별로 파일이 몇 개씩 들어있는지 체크하는 것까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인트로 보시는 동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1000개의 파일들이죠. 원래 있는 파일들로 실습하다가는 자칫 실수로 파일이 지워지거나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죠. 자, 그걸 막기 위해서 파일을 생성하는 부분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을 합니다. 연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월은 1월부터 12월까지, 일은 1일부터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원래 28일도 있고 31일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 정도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쓰레기 값을 붙여줘야 됩니다. 원래는 같은 날 생성되는 파일에 해당 시간이나 일련 번호가 붙으면서 파일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쓰레기 값이 그 부분을 대신하게 됩니다. 파일을 읽기 모드로 오픈하면 없는 파일의 경우 생성을 해줍니다. 중괄호를 포함해 0, 1, 2, 3에 해당하는 위치에 각각 y, m, d, tmp 값을 넣어주고 있는데요. 자, 콜론 0이라는 것은 0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2칸짜리로 만들어 달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0, 11, 12는 그냥 표현이 되고요. 1, 2, 3 같은 경우에는 01, 02, 03으로 표시됩니다. 열었던 파일을 바로 닫아주면 내용이 없는 1000개의 텍스트 파일이 생성되는 함수가 완성됩니다. 완성된 함수를 잠시 후에 버튼과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이큐티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부분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변수 생성 파트입니다. 먼저 소스 디렉토리 경로를 저장합니다. 저는 C 드라이브에 있는 테스트 폴더로 지정했습니다. 아까 1000개 파일을 생성하는 그 디렉토리도 이곳입니다. 자, 역슬래시를 2번 쓴 부분에 주의하세요. 자, 그 아래는 데스티네이션, 즉 목적지 디렉토리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년, 월에 해당하는 값은 리스트로 생성하는데 먼스 부분이 조금 생소하시죠? 자, 포문을 먼저 살펴보면 변수 x가 0부터 12 전까지, 그러니까 0부터 10일까지 반복적으로 할당되는데 그 값에 1을 더해서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이때 1부터 9까지는 01부터 09로 표시하고 10부터 12까지는 그대로 표시해서 두 자릿수를 맞춰줍니다. 자, 그런 다음 테이블 뷰를 생성합니다. 뷰라는 건 단어 뜻 그대로 데이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건물 안에서 바깥 풍경을 볼 때 유리창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풍경이 다른 형식으로 보이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 뷰는 데이터를 테이블 형식으로 나타내주는 뷰가 되겠죠. 데이터를 나타내주는 틀을 생성했으면 집어넣을 데이터를 함께 준비해줘야 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아무렇게나 집어넣을 수는 없겠죠. 데이터와 함께 데이터의 위치, 즉 인덱스를 함께 담아줘야 하는데 이러한 구조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게 바로 모델입니다. 스탠다드 아이템 모델을 12개의 행과 3개의 열로 구성하여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버튼도 2개 생성해야겠죠. 자, UI 세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이블 뷰의 모델 값을 좀 전에 생성했던 모델로 세팅하고 가로 레이블을 연도로, 세로 레이블을 달로 설정합니다. 자, 설정하지 않으면 숫자 일련 번호로 나타납니다. 참고로 레이블을 설정할 때에는 리스트와 같은 연속적인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는 타입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자, V박스 레이아웃을 생성해서 2개의 버튼과 테이블 뷰를 추가하고 메인 레이아웃으로 세팅합니다. 자, 슬롯 지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랜덤 파일 생성 연결은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만 파일 분류와 연결되는 부분은 평소와 다르게 람다 구문을 이용해서 적용하였습니다. 매개 변수가 있는 슬롯과 연결을 할 때 필요한 람다라는 것은 한 줄짜리 이름이 지정되지 않은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콜론을 기준으로 왼쪽엔 클래시파이 함수로 넘겨질 임수를 담아주고요. 오른쪽에는 함수식을 적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정리를 하자면 클래시파이 함수를 호출하는 이름 없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대뜸 s라는 변수가 보입니다. 자, 이건 어디서 왔을까요? 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연결된 함수, 다시 말해 슬롯의 원형을 찾아보면 됩니다. 자, 클릭드의 원형을 보면 두 번째 매개 변수에 checked라는 매개 변수가 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진 않지만 필요 인수기 때문에 이 값을 함께 넘겨줘야 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가 아니니까 그냥 이미 변수 s를 추가해서 입력을 해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매개 변수가 없는 슬롯과 연결을 할 때는 굳이 s를 지정해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파이썬 특징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 오늘의 핵심 함수인 클래시파이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의미 없는 s와 소스 디렉토리 그리고 목적 디렉토리를 매개 변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스 디렉토리의 파일 목록을 가져와서 파일 리스트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포문으로 파일 리스트 전체를 한 바퀴 돌도록 합니다. 파일 이름을 보면 5번째부터 4글자가 연도고 10번째부터 2글자가 월에 해당합니다. 자, 이 부분을 슬라이싱해서 각각 y와 m에 저장합니다. 다음은 목적 디렉토리와 년, 월을 이용해서 서브 디렉토리를 생성합니다. 자, 서브 디렉토리는 반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따로 익스포트 변수로 만들어 두었고요. 이미 만들어진 디렉토리가 아니라면 디렉토리를 생성한 뒤에 소스 디렉토리에서 파일을 복사합니다. 아예 이동을 시킬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원본은 유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디렉토리별로 정리된 파일들의 개수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디렉토리에 접근을 할 때에는 이열과 먼스 리스트의 데이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파일의 개수를 모델에 입력할 때에는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인덱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의 포문은 인덱스에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enumerata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인덱스와 데이터 모두를 순환할 수 있도록 포문을 구성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열과 먼스 데이터의 인덱스로 모델 인덱스 값을 세팅하고 그 위치에다 서브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의 개수를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연구하셔서 더 효율적인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질문이나 의견 얼마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리턴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